안녕하세요. 저는 김두환입니다. 지금부터 중간 1차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팀원 소개와 기획 의도, 그리고 서비스 주요 기능 ERD, 그 다음 서비스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트러블 슈팅과 후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 소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3명이 조를 이루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각자 엔티티별로 도메인을 담당해서 그 도메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로직뿐만 아니라 뷰 템플릿까지 거의 다 맡은 부분은 직접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A조의 중간 1차 프로젝트 주제는 개발자 커뮤니티 웹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름은 데브컴이라고 지었고요. 개발자들끼리 자유롭게 지식을 공유하고 또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또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에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제 막 배우고 게시판 형태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게시판 위주의 서비스를 생각하다 보니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주요 기능으로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정보 수정이 있고요. 그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 이메일 인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하거나 또 쪽지를 보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게시글과 관련된 기능입니다. 게시글을 작성, 수정, 삭제를 할 수 있고, 이전에는 단순히 텍스트만 작성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게시글에 이미지 파일까지 첨부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게시글은 좋아요를 누르거나 또는 댓글을 달 수가 있고, 그 이제 댓글에 대댓글까지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서는 각 게시글들을 조회수나 좋아요 수, 댓글 수에 따라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카테고리별로 게시글들을 분류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개발 분야의 게시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팀과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저희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팀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팀을 만들면 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또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고, 다른 사용자를 내가 만든 팀에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용자를 초대를 했을 때는 해당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쪽지가 발송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나의 팀에 있는 팀원들을 방출하거나 또는 이제 내가 팀장이라면 팀장을 위임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팀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또는 그 이슈들을 생성해서 현재 이슈들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한 환경은 먼저 편집 프로그램은 인텔리제이와 DB버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 17 버전, 마리아DB, MySQL,
그리고 HTML, CSS, JS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로는 스프링과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ERD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가운데 보이는 회원 엔티티를 가장 먼저 정의를 해보았고, 그 다음 이제 회원과 연관되는 것들을 크게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일단은 게시글, 그리고 팀 멤버 이런 식으로 먼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좀 역할을 분담하기가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ERD를 작성할 때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설계한 대로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아서 초반에 이 ERD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원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엔티티들이 왼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게시글과 관련된 엔티티들이 우측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팀과 프로젝트에 관련된 엔티티들이 우측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비스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에 처음 접속했을 때 메인 페이지입니다. 일단은 로그아웃을 할 거고, 일단은 사용자 기능 먼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 가입을 해볼 거고요. 회원가입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로직들을 추가시켜 놓았고, 보시는 것처럼 프로필 사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선택해서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중복되어 있다면 이렇게 알림을 나타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네, 잘 가입이 되었고요. 그러면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유효성을 검증하는 로직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가입했을 때 입력한 닉네임과 그리고 내가 가입했을 때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맞는지 먼저 인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이 일치하다면 실제 나의 메일로 인증 번호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증 번호를 맞게 입력을 해야만 또 찾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고, 인증 번호가 맞으면 이제 확인하기 버튼이 나오고 여기서 아이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은 아이디로 비밀번호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메일로 인증 번호가 도착을 했고요.
이것도 인증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이렇게 임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잘 로그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나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잘 수정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저들을 팔로우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다른 유저가 작성한 게시글에 들어가서 해당 유저의 프로필을 클릭하면 팔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팔로우를 하면 상대방의 팔로워에 내가 추가가 되고 나의 팔로잉 리스트에 상대방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팔로우를 했을 때만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쪽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를 보내면 내가 보낸 쪽지함에 저장이 되고 받은 사람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 읽지 않은 쪽지가 존재한다면 이렇게 알림이 뜨도록 설계를 했고요. 메시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알림 표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읽게 되면 알림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눌러서 바로 답장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답장도 잘 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답장도 잘 도착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게시글과 관련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아요가 많은 순서대로 게시글들을 정렬을 해주고요. 히트를 누르면 조회수가 많은 순서대로, 코멘트는 댓글이 많은 순서대로 게시글들을 정렬해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카테고리별로 섹션을 나누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개발 분야의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게시글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게시글에는 그 마크업 형식으로도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이고요. 등록하면 이렇게 잘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에 한해서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수정이 잘 되고 삭제도 잘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신이 작성한 댓글만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댓글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팀과 프로젝트에 대한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왼쪽에 보시면 팀, 팔로잉, 팔로워 메뉴가 있는데 내가 팔로잉 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프로필로 바로 갈 수가 있고, 또 나를 팔로워 하는 사람들의 프로필로도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나의 이름을 눌러서 나의 팀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지금 팀이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팀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링크를 눌러보면 이제 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든 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팀장이기 때문에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요. 다만 팀장은 탈퇴는 할 수가 없도록 해두었고, 탈퇴를 하려면 팀장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위임을 해줘야 탈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팀원 관리에 가서 보시면 여기서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유저에게 초대 메시지가 발송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초대한 유저 아이디로 로그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대 메시지가 이렇게 쪽지로 자동으로 도착을 하고요. 읽어보시면 여기서 바로 수락 또는 거절을 누를 수가 있고, 수락이나 거절을 누르면 해당 쪽지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네, 여기 팀에 방금 만들었던 팀에 잘 가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권한은 프로젝트는 이제 다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팀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에게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슈들을 생성해 놓고 현재 이슈의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JAX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DB가 변동될 수 있게 설계를 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 된 이슈는 이렇게 상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팀장을 임명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팀에서 추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팀원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들을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검색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가장 위에 있는 네비바에 있는 검색창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 검색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게시글 제목이나 또는 댓글 그리고 작성자 관련된 모든 게시글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시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일단 율택님께서 하신 트러블 슈팅으로 트러블 슈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택님의 트러블 슈팅이고요. 율택님께서 하신 트러블 슈팅은
이제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일단 발생한 이슈는 뭐였냐면 게시글 정렬을 이제 파라미터에 따라서 요청을 보냈는데 이제 그 요청을 보냈을 때 자바스크립트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제 이해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던 트러블 슈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그 HTML을 작성할 때도 input 태그에 있는 id 값이나 뭐 name 값이나 또는 이제 그 입력한 값을 담는 변수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셔서 자바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내가 원하는 정렬을 할 때 그 사용자가 요청한 값에 맞는 정렬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트러블 슈팅은 뭐였냐면 저는 이제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가장 빈도가 많았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파싱 에러였는데요. 이제 저희가 타임리프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 컨트롤러에서 또는 뷰에서 서로 이제 타임리프 엔진으로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실패했을 때 파싱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를 파싱 에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원래는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정상적인 화면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파싱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나타나야 할 것들이 아예 나타나질 않고 그리고 뭐 따로 에러 메시지가 웹페이지 상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처음에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리제이에 있는 그 콘솔에는 에러 로그가 나타났었는데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로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두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템플릿에 어떤 파싱 에러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파싱 에러가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타임리프의 문법이 잘못되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뭔가 변수의 이름이라든지 메서드의 이름을 잘못 작성을 해서 또는 지금 필요한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의 이름을 입력을 했을 때 이럴 때도 파싱 에러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이 에러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때는 이제 타임리프 문법도 잘 작성을 했고 변수명이나 메서드의 이름도 잘 작성을 했는데 한참 헤매다 보니까 그 메서드와 관련되어 있는 컨트롤러나 또는 서비스에서 변수에 담아야 할 데이터를 잘못 담아주고 있을 때도 파싱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에러가 발생했을 때 빈도 수에 맞춰서 그 차례대로 가장 먼저 타임리프 문법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뭔가 변수 이름을 잘못 입력했다거나 메서드명을 잘못 입력했다거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지금 파싱 에러가 나타난 것과 관련된 컨트롤러와 서비스까지 모두 이렇게 살펴보니까 해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에러였는데 확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저는 이 이슈를 선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여러 번 좀 이 이슈를 겪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주 조금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익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희동님이 하신 트러블 슈팅인데요. 희동님께서는 MBC 패턴 그리고 파사드 패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런 많은 이제 엔티티들이 있을 때 막 여러 곳에서 다른 서비스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서 서비스 하나를 바꿨다고 하면은 이것과 연관된 모든 것들을 수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로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파사드 패턴이라는 디자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같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여러 다른 엔티티의 서비스를 끌어다 쓸 때 아예 그거를 하나의 큰 서비스로 통합을 시켜서 그 통합시킨 서비스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모두 끌고 와서 그 안에서 로직을 짜서 사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데이터가 오염될 가능성도 낮아지고, 또 이제 코드 가독성도 훨씬 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작업을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전 프로젝트는 혼자서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원들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소통을 잘 하려다 보니까 내가 짠 코드에 팀원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주석을 잘 달아 놓거나, 또는 이제 메서드 이름을 그냥 메서드의 이름만 봐도 이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구나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직관적인 메서드 이름을 사용해야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굉장히 잘 해야 하는구나,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꽤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수정해야 할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엔티티를 수정해야 되고, 또 그것과 관련된 컨트롤러 서비스 또 수정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작업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 초반에 설계를 할 때 최대한 그래도 잘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디자인 패턴이란 게 있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아까 희동님의 트러블 슈팅에서 보셨듯이 예를 들어 뭐 파사드 패턴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디자인 패턴이 정확히 뭘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써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잘 몰랐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막 서비스를 끌어와서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코드도 보기 안 좋아지고 불편함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래서 디자인 패턴을 사용을 하는 거구나 좀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 하나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직접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그 수많은 개발 언어들 중에 하나인 자바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언어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레임워크 중에 스프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그 수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려면은 정말 정말 오랜 시간과 꾸준함이 필요하겠다, 그런 걸 느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좌절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평생 항상 내가 개발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뭔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겠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게 개발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A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